자, 여러분들이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건데 6월 2일 날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가 1년에 몇 번 있죠? 2번을 보는 거죠. 3번. 넌 3번 봐. 알겠죠? 2번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는 건데 그 1차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6월 2일 날 실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들어와서 이제 보는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저희는 3월달, 4월달에 이미 모의고사 봤는데요. 그건 무슨 모의고사죠? 교육청 모의고사인 거고 교육청 모의고사와 수능 출제지는 다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친구들도 출제위원들 많아. 그냥 교육청 모의고사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시고 검토하시고 내는 거고 3월달에 이제 오류도 하나 있었고 문제 오류도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런데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출제 체계랑 똑같이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출제를 하시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주로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 여러 번의 검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능과 유사한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와서 막 엄청난 대비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시기에? 벼락치기가 되는 거냐 모의고사가? 그 벼락치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벼락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지 안 되지. 내가 말하는 벼락치기 학습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라도 하고 시험 봐야 한다. 최소한 이거라도 하고 봐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덕후! 네? 덕후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뭐 할 거예요? 그전 배운 걸 복습하고 그렇죠? 뭘 복습할 건데? 중요한 걸 쏙쏙 뽑아서 그것을 안 돼요. 중요한 걸 쏙쏙 뽑을 거야? 뭐가 중요한 건데? 선생님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뽑아가지고 나보고 뽑으란 얘기인가 지금? 아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작품들이나 이런 거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뭘 해야 될까? 이것들 계획이 없나? 계획이? 너 뭐 할 거야? EBS 복습할 거야? 너는 뭐 할 거야? 취약 부분을 복습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냥 진도 나갈 거예요. 그냥 진도대로 원래대로 갈 거예요? 이미 완성이 돼 있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자 봅니다.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개념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개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복습입니까? 한 번도 안 했어? 큰일 났네. 그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개념 학습 한 번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시기잖아.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하는데 선생님 시간이 뭐 얼마나 있다고 개념을 쫙 한번 봅니까? 쫙 다 보라는 게 아닙니다. 개념이 중요한 영역이 있는 거잖아. 개념이 중요한 영역 어디야? 문법. 문법. 그리고 문학. 요 정도. 문법하고 문학 파트에 대한 개념 복습을 한번 하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훑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음운 파트는 빠삭해. 그런데 나는 약간 문법 요소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좀 취약해. 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개념 복습을 합니다. 문법이나 문학. 특히 문법. 개념 복습을 반드시 한번 하고 시험 보러 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알겠어요? 문법 어디가 약해? 단어 부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개념 복습 문법만이라도 시간이 좀 더 있으면은 문법과 문학 개념 복습하고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꼭 네가 말했던 거야. EBS 복습을 합니다. 아직 수능 완성은 나온 상태가 아니죠. 선생님 EBS 보면 뭐가 나아집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봤던 3월달,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수생 성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짜 여러분들의 실력을 1단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시험이야. 재수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에 포함이 되지 않죠. 3월, 4월 성적에. 6월에 처음으로 이제 재수생 성적이 들어가잖아. 여기 지금 재수생들이란 말이야. 노량진 이투스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다 보죠? 얘네가 다 본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도 재수생들하고 붙는 첫 시험이 되는 거고 재수생들 입장에서도 재수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 왔잖아.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는 첫 번째 시험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그죠? 근데 EBS가 뭔 상관이냐?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계와 관련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EBS 지문을 활용해서 막 문제 내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책이랑 똑같이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연계 몇 프로? 70%. 70%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EBS 복습을 반드시 하고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EBS 중에서 어느 파트라도 문학 파트라도 꼭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세요. 지문이 분명히 나옵니다. EBS에 실려있는 지문이 분명히 나와요. 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나올 테고 만약 연계가 된다면 고전시가 가사작품이 아닌 다음에야 그대로 나올 테고 가사작품이라면 EBS에 실려있는 다른 부분이 출제될 수 있을 테고 좀 겹치게 해가지고 그죠? 소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출제되진 않죠.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을 이제 출제할 수가 있겠지. 원래 EBS에 있는 부분 조금, 그 다음 중략, 그 다음 다른 부분 이렇게 출제가 될 거란 말이야. 어쨌든 EBS 70%가 연계되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것만 하고 가면 되나? 안 되죠. 뭐 해야 되죠? 안 된다며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암기야?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해본 거지. 뭘 해야 되느냐? 실전 연습하셔야 됩니다.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전 연습을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몇 번이나 해야 되나요? 4번 하면 좋은데 최소한 2번이라도 최소 2번이라도 실전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그냥 쪼각쪼각 난 지문, 한 지문에 3문제 있고 4문제 있고 이렇게 쪼각쪼각 난 지문으로 평소에 공부만 하던 애가 시험장에 딱 가서 45문제 풀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시간 안에 다 풀지도 못하고 계속 풀어가면서 집중력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2번은 실전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실전 연습 뭘로 해야 됩니까? 이거 풀 모의고사 형태로 가야 됩니다. 시험하고 똑같은 막 그냥 뭐 한 15문제 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45문제 시간 칼같이 재고 푸는 그런 실전 연습. OMR 카드까지 막 인터넷 찾아면 다 있어. OMR 카드가. 그것까지 마킹하면서까지 연습하면 더 좋은 거고. 지금 현장 강의 학생들은 그 연습을 하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학생들은 반드시 실전 연습 최소 2번 해야 됩니다. 뭘로 하지? 그렇죠. 선생님이 무료 특강을 이번에 공개를 합니다. 선생님이 무료 특강 대한민국 최고 퀄리티를 자랑한다는 신영균 모의고사라고 있죠. 웃어? 이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 모의고사 4회를 제공을 합니다. 선생님이 45문제짜리 풀 모의고사 형태고 수능하고 똑같이 구성을 해놨고 문제 구성을 그리고 EBS 70% 연계를 한 풀 모의고사를 4회를 공개를 할 거예요. 이것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해설 강의까지 다 공개를 할 거예요. 이 4회 분량에 해당하는 해설 강의 요거까지 알겠죠? 플러스 손글씨 자료까지 다 공개를 할 거야. 이건 거의 뭐 인간계의 나이팅게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팅게일은 혜자 선생님도 여자잖아. 인간계 슈바이처라고 할 수 있다. 어? 이거. 이걸로 실전 연습을 반드시 하고 가세요. 주어진 대로 4번을 하고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선생님 저는 다른 과목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은 2번이라도 실전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 천지 차이란다. 반드시 하고 가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시험장에서 1교시 망하면 이제 재생들이 웃는 게 이미 기억이 있어. 작년에 1교시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망하죠? 2교시, 3교시, 4교시로 그냥 쭉쭉 밀려나가죠. 그 컨디션이 1교시 망하면 그날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1교시 시험 볼 때 조금이라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교 시험 볼 때 일단 첫 번째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잖아. 덕후 네. 모의고사 시험지 딱 보면은 어떤 생각으로 풀어야 돼? 이거 뭐 아무 생각 없잖아. 그렇죠?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푼다. 선생님 무슨 철학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추겠다는 욕심을 버리세요. 국어에서는 그게 진짜 쥐약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맞춰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더 틀리게 되지. 긴장감이 올라가고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분명히 모르면 뭔가 넘어가 줘야 되는데 넘어가질 못하고 계속 시간 끌고 그러면은 마지막 두세 지문 그냥 우르륵 찍어버리고 망하는 거야.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일단 시험지한테 얘기를 해요. 시험지한테 얘기를 해. 아, 이 중에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문제가 들어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분명히 니네가 못 푸는 문제가 한두 개든 뭐 여러 개든 있을 거야.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 국어 영역은 100점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집착을 하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지 안에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 쫙 풀려요? 풀다 보면 어때? 막히는 애들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냥 씩 웃으면 됩니다. 아, 역시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 이렇게 마음 편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결과가 좋다. 그 문제에 집착하는 순간 골로 가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 생각 잘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 이 시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때 애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선생님, 화법, 작문, 문법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화, 작, 문까지 23분.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파트 여기서 23분 플러스 문학 해서 이 파트에서 23분 토탈 69분 플러스 마킹 5분은 74분 5분 남으면 5분 검토 이런 거 알려주잖아? 되게 좋아합니다. 망하는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이거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23분 시계 봅시다. 아니 28분이 지났군. 좀 더 빨리 풀어야겠군. 선생님도 옛날에는 그런 조언을 했었는데 애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문제 푸는 걸 보니까 선생님은 실제로 수능 시험을 보러 가고 막 그랬었잖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애들한테는 쥐약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 그렇지. 바로 나오잖아.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 달라? 본인이 푸는 그 영역별 스피드가 애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틀을 정해놓고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어떤 애들은 화법 문제를 5문제를 금방 풀어버려요. 작문도 금방 풀어버려요. 그런데 문법이 좀 약해서 여기서 좀 시간을 오래 끌어요. 어떤 애들은 EBS를 워낙 빠삭하게 해서 아는 지문 나오고 이러니까 문학을 되게 빨리 풀어요. 근데 비문학에서 시간 다 잡아먹고 어떤 애들은 비문학을 또 빨리 푸는 애들이 있어요. 대신 문학을 차근차근 생각하느라 여기서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본만 얘기할게요. 자기가 자신 있는 영역 있죠? 자신 있는 영역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스피드업을 합니다. 여기서 스피드업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자신 없는 영역 있죠? 나 잘 못 푸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스피드를 다운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본인이 약한 부분이 어디죠? 비문학에서도 경제 지문 나오면 거기서 시간 오래 걸려요? 네. 막 10분씩 걸려? 그래! 10분 걸려도 돼. 근데 너 시간 안에 풀지.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습할 때 55분 안에 풀었다고 그랬죠, 모의고사를. 이번에 55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잘 들어. 그럼 너는 상대적으로 어디가 빨라, 스피드가? 문학 부분이 빨라요? 연계지문 나오고 이러면 금방 풀어? 그 다음 문법? 그래서 어떻게 문법이 빠릅니까? 개념학습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개념학습이 빠삭하게 돼 있는 애들은 문법 부분을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
문법을 공부를 거의 안 했어. 문법 5문제 푸는데 10분도 넘게 걸려. 그런데 문법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어. 5개 몇 분 안에 풀어요. 얘는 3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보다 한 7분 정도를 땡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문법에서 시간을 다른 애들보다 한 5분 이상을 딱 땡기는 거야. 그 다음 문학 파트 금방 풀지. 거기서 다른 애들보다 또 5분 이상을 땡기는 거야. 그럼 한 10분 정도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세이브가 되겠지. 그 10분을 비문학 경제지문에다 몽창 퍼붓는다는 얘기 아니야. 이러니까 고득점이 나온다. 고득점 맞는 학생들은 시간 관리 방법 자체가 달라. 어디까지 몇 분, 어디까지 몇 분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적으로 자신 있는 부분에서 시간을 다 땡기고 그 시간을 얻다가 자신 없는 영역에 다 퍼붓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 한 지문을 푸는데 보통 몇 분이 걸려야 한다.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세 문제짜리 지문이다. 5분 안에 풀어야 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 문제집들도 보면 어떤 문제집들은 지문 하나 있고 그 위에 풀이 시간 몇 분 몇 초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찢어버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예를 들면 비문학이라고 치자. 예술 지문인데 읽다 보니까 내용이 술술 읽혀. 그러면 3문제면은 한 4분 안에 풀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애들이 시간 오래 걸리는 지문이 뭐니 비문학에서? 과학 지문. 과학 지문 보니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만 같아. 지문에서 답인 걸 찾는다고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얘는 4분이 아니라 10분이 걸려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시간 안에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다른 파트에서 시간을 세이브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자기가 빨리 풀 수 있는 영역에서 세이브하고 자기가 약한 파트에다가 몽창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알겠죠? 국어 영역은 수학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몰라서 못 푸는 문제도 있지만 못 봐서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나중에 다시 풀어보면 나는 등신이었어. 막 이런 게 있지? 분명히 지문 안에 답인 거 써있는데 시간에 쫓기면서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못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말한 시간 분배 전략을 써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이런 것은 너네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3번째.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어 영역은 말리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된다. 어느 순간 말립니다. 작년 수능 어디서 말렸다고? 어? 수군가에서 말렸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거기서 말렸지? 호랑이 나와. 아, 호랑이 나와서. 아니, 수군 가면은 그 자라하고 토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자라하고 호랑이가 나오지? 당황을 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말렸구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 말리는 순간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중요한 게 뭐겠어? 문제 풀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겸손하게 풀라는 게 이 얘기 아니야.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면 안 돼.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아이고 넘어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어떤 작업하라고? 확실히 답이 아닌 것. 확실히 답이 아닌 것 제끼기. 요건 해야 돼. 이건 때려 죽여도 답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제껴야 됩니다. 이거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별표를 딱 칩니다. 별표를 딱 쳐요. 알겠죠? 예를 들면 선택지가 5개가 있으면 국어 영역은 또 이런 게 있어. 야, 수학은 다 풀고 나서 이거 2번 아니면 4번인데 이런 게 있냐 수학은? 그런 게 없어. 근데 국어는 야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많잖아 사실. 그죠?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확실히 아닌 거 제꼈지? 이거는 1분 생각하든 1시간 생각하든 결과는 똑같다고 보면 돼. 근데 이거에 집착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험에 말리게 되는 거야. 시험 말려 그 순간부터. 알겠죠? 그럼 어떻게 확실히 답이 아닌 건 딱 제껴놓고 그 다음 별표를 딱 칩니다. 예를 들면 이게 17번이었다. 별표를 딱 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패스.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찍어! 시간이 없으면 찍어. 마지막에 얘네 딱 보다가 3번, 5번 5번이 그래도 좀 덜 나온 것 같다. 5번! 써버려 그냥. 그래도 제대로 제껴냈다면 답 맞을 확률이 몇 프로야? 50%야. 이 50%의 확률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고민하다가 마지막 한 지문을 찍어버리잖아. 마지막 한 지문을 4, 3, 2, 5 맞냐 그게? 그게 안 돼.
얘네들 찍으란 말이야. 얘네들을 찍으면 답 맞출 확률이 몇 프로야? 그래도 50%잖아. 확률 높게 시험을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찍으라는 건 아니야, 물론. 이런 시간 배분 전략을 잘 쓰면 나중에 시간이 남을 거란 말이지. 시간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보는 거야. 나중에 다시 보는 거야. 희한하게 국어 영역은 그거에 매달린 그 순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시 보일 때가 얼토당토않게 보일 때들이 많죠. 그렇게 가는 거야. 거기에 막혔을 때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늪으로 계속 빠져들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그다음 이제 부분 마킹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선생님이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애들마다 다 다르더라고. 부분 마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설명을 해줄게요. 부분 마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부분 마킹이에요? 전체 마킹이에요? 전체 마킹이에요? 이건 본인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건 아닌데 부분 마킹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영역별 마킹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었어요. 선생님도 수능 세대니까 수능을 봤을 거 아니야. 밀려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나중에 시간 없는데 막 와다다다 마킹하다가 마킹 45번까지 다 했는데 하나가 뚫렸어. 이거 어디서부터 밀렸는지 모르겠는 거야. 내년을 기약해야 됩니다. 이건 끝난 겁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선생님은 예를 들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화법 다 풀고 나면은 5문제 마킹. 작문 다 풀고 나면 5문제 마킹. 문법 다 풀고 나면 5문제 마킹. 선생님, 별표 친구는 어떡하죠? 마킹을 안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밀려 쓰기 방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중에 그냥 자기 별표치 문제 볼 거 없이 OMR 카드만 딱 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중간중간 뚫려 있겠지. 글로 바로 날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다시 보고 없으면 찍고. 그죠? 그 다음 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눈을 쉴 수가 있습니다. 화법 끝나고 나서 뭔가 끝났다는 느낌. 야, 일단 하나 영역 끝났고. 그러면서 마킹하면서 잠깐 눈 돌리는 거야. 글씨를 계속 읽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눈도 피로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5문제 풀고 잠깐 쉬면서 마킹. 하나 끝났고. 장문 5개 풀고 나서 마킹하면서 잠깐 눈 쉬고. 하나 끝났고. 이렇게 자꾸 뭔가 정리되는 느낌.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도장 깨기처럼 하나씩 박살내는 거야. 이런 느낌이 또 있는 거죠. 필수는 아니고 평소에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시험장에 가서 해야 된다. 평소에는 전체 마킹만 하던 애가 시험장에 가서 부분 마킹 하려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잘 활용을 해서 평가원 모의고사, 1차 평가원 모의고사 잘 보도록 하세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중요한 시험이니까. 덕후 알겠어요? 예. 파이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